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캠의 가장 큰 이슈는 전환사채일 겁니다. 오늘 전환사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환 청구하는 일이 6월 3일이었는데 그렇다고 6월 3일날 상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날짜가 3일이었던 거고, 상장 예정일은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6월 19일입니다. 23년 5월에 있었던 11회차 전환사채와 그리고 23년 6월에 있었던 12회차 전환사채 합산 662억 규모의 전환사채입니다. 자, 일단 11회차 72,603원에 2,754주가 상장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회차 전환사채는 68,048원에 96만 9,903주가 상장되는 겁니다. 합산 97만 2,657주가 상장이 됩니다. 언제? 6월 19일에. 자, 오버행 리스크는 전환 청구 권리 행사 가능일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오버행 리스크로 단기 가격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바로 권리 공매도입니다. 자, 권리 공매도가 무엇이냐? 자, 권리 공매도라는 것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을 겁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이죠. 자, 이 신주 상장일로부터 2거래일 전에 미리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엔캠의 11회차, 12회차 신주 상장 예정일은 19일이고 2거래일 전인 17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또 그 전부터 오버행 리스크에 미리 대피하는 물량, 즉 여러 투자자들의 예비 매도 물량들이 그 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의 경우의 수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대량의 물량을 받아낼 매수 주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주가의 상승을 일부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주 상장 예정일인 19일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권리 매도가 가능한 2거래일 전인 17일이 실질적인 상장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일날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오버행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인 17일 이전부터 투심은 위축되고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자극되면서 단기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들인데, 자, 이건 당연히 이 매도 공시 의무를 피해가기 위한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주체가 5%가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장이 됐을 때 전량 장내 매도를 때리더라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이하라면. 자, 만약에 5%가 넘어서 의무 공시를 해야 된다면 투심이 위축되고 매수 주체가 소극적이어지기 마련인데, 자,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거래라는 것도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체결이 되죠. 자, 근데 의무 공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수자가 적어지면서 본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거지를 당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나누어서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매수 주체를 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상승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전환사채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곧 대량의 물량을 매도해서 400% 정도의 수익을 챙길 계획이다라면 내 신주가 상장되기 전 매수 주체가 많아져야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 내 매도 주문이 체결되니까. 자,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가 상승이죠. 자, 경우의 수정 하나일 뿐이지만 다음 주 주가가 이유 없이 상승을 한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면 이용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역이용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13회차 전환사채도 변수를 줄여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전환사채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환사채 전환 청구 이후에도 12회차에 440억이 남고요, 그리고 11회차에 120억의 미전환 사채가 남습니다. 자, 12회차 440억, 전환사채가 이렇게 남는 것은 총액의 40% 이내로 걸어둔 콜옵션 때문이고요. 이번 오버행 리스크를 피해가더라도 전환사채 잔액과 13회차 전환사채로 오버행 리스크가 끝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카톡방에서 이번 전환사채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는 27만원대의 지지와 이 61선, 노란색의 61선, 그리고 이 자주색의 11선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21선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의 21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는지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 신주가 상장된 이후에 자, 물량 소화의 흔적을 포착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받는 등 근거를 확인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지금은 엔캠의 비전을 볼 때가 아닙니다. 얼티엄 셀즈를 통한 비전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전망은 상당히 좋으나 지금 당장은 전환사채, 자, 이것만 보는 게 맞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당장 준비된 리스크를 대비하고 역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의 경우의 수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죠. 오버행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대처하기 수월하도록 가장 근접한 경우의 수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입장 코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